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름이야, 그지?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쌤이 응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결은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이야. 수증기라는 게 그지? 온도가 내려가면 물이 되잖아, 그지?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가 응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구름은 이제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다. 지표 근처에 떠 있는 응결된 물방울을 뭐라고 하냐면 안개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물방울이 상공 위에 있으면 구름, 지표 근처에 있으면 안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은 이 구름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단열 변화 중에서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단열 팽창. 자, 우선은 단열 팽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공기가 이렇게 이런 크기로 이렇게 팽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지? 팽창이야, 그지? 외부와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가 단열이고 팽창을 해버렸어, 그지? 부피가 팽창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잖아, 그지? 그러면 외부에 일을 해줬기에 내부는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생각해봐. 니네가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지? 그러면 지치잖아, 그지? 니네 에너지가 공부를 하는데 쓰여있기 때문에. 그럼 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치? 그러면 어떤 기체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 너희들 힘이 없으면 너희들 움직임 자체가 둔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그치? 결국 이놈을 통해서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물방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단열 변화 다시 한번 볼게요. 단열은 외부와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자, 이제 팽창이 있고 수축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지? 팽창을 하게 되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면 주변의 기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고 기온이 하강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하강하는 공기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단열 압축이에요. 압축하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그지? 외부로부터 일을 받지, 그지? 그지? 그러면 내 에너지는 증가하지.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 자체가 주인공이야. 그 주변이 배경이고. 자, 그러면 이제 공기덩어리가 상승. 선생님 또 공기덩어리가 왜 상승을 합니까? 지표면이, 그치? 가열이 되잖아, 그지? 열 받으면 일단 상승기류가 생겨, 그지? 자,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왜?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지. 왜? 공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부분도 또 이해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원래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런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 팽창하려는 힘과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 어떤 대기 압력이 안쪽으로, 그치, 미는 이 힘들이 있는데, 이런 압력이 평형을 이뤄서 이 덩어리가 유지되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요 힘들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작아져, 그지? 작아져. 그러면 안쪽에 힘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팽창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됐나요? 자,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 데 열을 소모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또 이거 배웠습니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세로축 수증기량 가로축 기온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떤 공기가 기온이 내려가잖아, 그지? 내려가게 되면 포화 상태가 되지? 그래서 이때 포화가 됐을 때의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점에 도달해서 결국 수증기가 응결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구름의 요 생성 과정, 요 순서를 단계별로 잘 기억하고 외워두면 좋아, 그지?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그지? 이슬점 도달.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문제 시험으로 나와. 자, 구름의 생성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 그지? 무조건 구름이 되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 그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이 되게 되면 가벼운 공기가 상승.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져. 그지? 가벼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이 공기가 상승하면 그렇지 온도가 내려가서 그치?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동하는 공기가 산사면을 만날 때 산사면을 따라 공기가 푹 상승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그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하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우선은 찬 공기가 밀도가 어떻다? 커, 그지? 파고들어. 그러면 이 더운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지, 그지?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구름 생성 원리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또 찬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 항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면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생겨서 그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뒤에 무슨 전선이야? 한랭 전선의 모양이고 요게 온난 전선의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 중심부야. 그지? 저기압 중심부로 공기가 모여들면 공기가 상승을 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고기압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고기압은 무슨 기류야? 이제 하강 기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공기가 이렇게 불어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면서 공기 덩어리가 불어나가서 없어, 그지? 그러면 날씨가 맑음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좀 외워둬도 좋습니다. 팁이에요. 어떤 팁? 예를 들면 저기압은 흐림이야. 그지? 고기압은 어떻다? 맑음입니다. 맑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모양이 나오죠. 구름이, 자, 저군형 구름이라는 게 있고, 측은형 구름이 있어. 그지? 저군형 구름은 위로 솟는 모양, 두꺼운 구름이야. 그래서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당연히 소나기성 비. 측은형은 옆으로 퍼지는 구름 모양이고,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 지속적인 비 하면 대표적으로 무슨 비? 이슬비.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름 생성 과정에서 한 문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지. 자, 강수. 중요해. 그치?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열대지방 있잖아. 그치? 열대우림, 거기 비 많이 오잖아. 그치?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가 달라. 그치?
자, 그러면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병합설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병합설. 병합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합쳐지는 거야, 그지?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방울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지? 물방울. 그래서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있으면 일단은 작은 물방울들이 상승기로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큰 물방울 사이에 작은 물방울이 달라붙으면 더 큰 물방울이 되지. 그러면 어느 정도 커지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점점 커져서 그치?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비인데 얘는 물방울 플러스 물방울 비야. 장소 알아둬야 돼.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 더운 지방이지, 그치?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 자, 그 다음에 이제 빙정설이 중요합니다. 왜? 어렵거든. 빙정, 얼음 알갱이야, 그치? 그러면 얘 온도 분포를 보면 지금 병합설이라는 이론은 다 0도씨 이하에서 구름이, 그치? 그러니까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그치? 높은 온도에서 물방울만 있고, 그 다음에 빙정설은 0도씨와 40도씨, 영하 40도씨 사이에 이제 얼음 알갱이, 빙정을 보통 얼음 알갱이라고 얘기해. 이 얼음 알갱이가 요 구름층에 이렇게 막 분포하는데, 이 얼음 알갱이에 이제 물방울에서 이제 승화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되고, 그지? 여기에 또 뭐 계속 이 얼음 알갱이가 커지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지잖아. 떨어지다가 그냥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다 녹으면 찬비가 됩니다. 찬비. 그치? 여기서 내리는 비는 찬비, 차가운 비야. 그치?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위치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물방울, 얼음알갱이 40도씨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져서 눈, 떨어지다 녹으면 차가운 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음알갱이 플러스 수증기, 눈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강수원리야. 강수원리. 자,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강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이 두 가지가 있지. 병합설, 빙정설. 병합설은 물방울만, 빙정은 물방울과 얼음알갱이. 병합설은 다 온도가 0도씨보다 높은 온도야. 그런데 빙정설 같은 경우는 자, 영하, 그치? 한 40도까지 범위에서.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내용 하나 꼭 알아두시고,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고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 외부와 출입 차단, 단열, 팽창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단열, 팽창. 그 다음에 구름 덩어리,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승해야 되겠지, 그지? 상승. 그 다음에 위로 솟는 모양의 구름을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을 충운형 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강수이론.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 떨어지면 비가 된다는 강수이론. 이거 무슨 설이야? 병합설이 되겠지, 그지? 병합설. 그 다음에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커져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는 강수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름 생성 과정 시험에 꼭 나와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이야. 상승하면 기온 하강, 이슬점에 도달할
수증기 응결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점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B점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네, 그지? 자, 위로 올라가면 공기 양이 적어서 기압은 낮아집니다. 틀렸고, 공기의 부피가 팽창안에 맞지. 팽창하면 단일 팽창에 의해서 기온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온도가 내려가는, 이거 조심해야겠네, 그지? 자,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관계야, 그지? 이런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쭉 증가하잖아, 그치? 온도, 기온이 증가하면 수증기량은 증가하지,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수증기량도 감소한다, 같이, 그치?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틀렸네. 그 다음에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선생님 또 요거 잘 모르는 부분이네. 그치? 상대 습도는 뭐분의 뭐라고 그랬어?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상대 습도를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어떤 관계냐면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이다.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그 다음에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기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뭉쳐야 되잖아, 그치?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결국 이 저기압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압 같은 경우는 자, 공기들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서, 그치? 무슨 기류가 생긴다? 이런 상승 기류가 생긴다 라는 걸 또 지구과학에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구름의 형태를 보세요. 뭉게 그치? 좀 두껍지, 그치? 그래서 이놈은 저근형 구름이고 상승이 강할 때고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강수이론에 대한 설명이네. 강수이론 빙정설. 전 구간이 물방울로 돼 있다. 이거 병합설이네요. 그 다음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존재한다. 얘 빙정설이고,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를 설명한다. 요거 빙정설이고, 그 다음에 열대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거 병합설이고, 크고 작은 물방울 병합설이고, 그 다음에 증발한 수증기 얼음알갱이, 이거 무슨 설이야? 빙정설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 62, 63페이지까지 해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